네, 그래도 장중 저점에서 많이 반등하면서 현재 양시장이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장 한때 4% 넘게 급락했는데 현재는 한 보합권에서 그 약보합 까지는 지금 보니까 7,68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죠. 오늘 921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 963선까지 다시금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반등 1.25%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모셨는데요. 시장 어떻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잘 슬기롭게 또 보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열일을 해주네요. 네. 그쪽에서 좀 반등세를 좀 강하게 잡아 끄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역시나 젠스낙 CEO 방문 이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승자인가? 이런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슬기롭게가 아니라 스릴 있게입니다. 스릴 있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이닉스가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10일자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이걸 보면서 그래도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0일자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324% 예. 놀랍죠. 그리고 지난달도 거의 수출이 폭증했습니다. 네. 지난달보다도 D램 같은 경우는 12% 증가했다고 보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죠.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업황이나 뭐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지금 걱정은 시장이 약간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벤트도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노이즈가 살짝 나오면서 이어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담인데 수급을 볼 것이냐, 펀더멘탈을 볼 것이냐,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그래도 저희는 뭐 어차피 뭐 한 2주 주식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계속 또 펀더멘탈을 본다. 역시나 흔들릴 때마다 모아 가는 게 맞는데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시장이 또 급하게 밀리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중심은 그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또 가장 먼저 반등했던 핵심은 물론 일단 살짝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싸다는 거 실적 대비 저평가가 더 보인다는 거 외에 이제 ADR 관련된 이슈죠. 네. ADR이 이제 미국의 SEC에서 빠르면 6월 말에 이제 승인 신청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8월 달까지 해서 ADR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2위 업체가 살만한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선행 PR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조금 좀 빠졌긴 한데 9배에서 10배 사이. 네. 근데 하이닉스는 6배에서 7배 사이. 그럼 뭘 사야 될까요?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죠. 답은 정해져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아. 이어가는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여전히 이제 강한 힘, 그러니까 펀더멘탈 흔들리지 않았는데 주가가 다른 경쟁사들 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 네.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린다. 네.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밀릴 때 비중 확대의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게 대표님의 생각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건 이제 AI 투자라고 그냥 명명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했던 건 오라클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분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오라클은 사실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실적 발표 보면은 뭐 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400억 달러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라클이 한때는 그래도 기대 주자였었는데 미라클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게 없죠. 예. 미라클이 이제 네. 같은 미라클인데 네. 미워 죽겠는 미워 오라클을 죽겠는 오라클. 미라클이라고 요즘 얘기를 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나왔던 매출이나 아니면 실적 EPS는 예상보다 조금 더 상향하는 분위기여서 뭐 괜찮다라는 쪽들인데 저희가 오라클을 그걸 안 보죠. 항상 현금 흐름 관리가 잘 되느냐라는 쪽에서 여전히 FCF라고 하는 현금 흐름은 150억 달러대 정도 근데 계속 또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오라클을 바라볼 때 일단 레버리지를 확 키워서 그에 따라서 지금 유효 수조 잔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련된 수조 잔고는 꽉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그들이
하이퍼스케일러와 함께 같이 쌓아가는 과정인데 그중에서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다 현금 흐름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혹시나 금리 인상이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됐었을 때 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현금 흐름 악화되고 당연히 이자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이게 수주 잔고가 생각보다 많은 거를 지금까지는 바라봤었는데 그게 아닌 내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은 안 된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부담감. 그러면 이게 금리나 프로젝트가 조금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가 AI 클라우드 인프라가 조금 더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는 과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약하냐면 전력 서비스 섹터가 약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프라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가 그렇게 그만큼 튀지 않고 그리고 또 여전히 사업 구조가 유지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특히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쪽의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어가고 있는 또 이제 칩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도 서버 단에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여전히 부족한 쪽에서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이 조금 오버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또 챙길 거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도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섹터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또 실적 발표되게 되면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고 저점 매수도 한번 조금씩 더 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쪽을요.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한때 미라클이었지만 지금은 미워 죽겠는 오라클이 됐는데 네. 빠르게 이런 부분이 오명이 벗어져야 AI 투자도 좀 맘 놓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예전부터 미운오리 새끼 같이 AI 피해주로 거론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도비. 그렇죠. 이 종목도 실적 발표 우리가 이벤트 잘 챙겨야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네, 올해 주가 한 30% 빠졌습니다. 그거 하나로 설명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나오고 있던 제미나이 쪽에서 한 축으로 보는 나노 바나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지나 또 동영상 팍팍 나오고 있고 클로드에서도 엔트로피 거죠. 이 클로드 디자인 쪽에서 AI 쪽들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잘 나가고 그쪽에 대한 수요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주로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번에 실적 오늘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겠는데 그런 쪽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이제 포토샵이나 그리고 또 에크로벳 또 파이어플라이 이런 쪽에서도 아마 상성용 AI 관련된 쪽에서 제조사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AI 에이전트보다 보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도 연결돼서는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관련된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도비에서 포토샵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또 다시 보완한다. 그러면 어도비의 실적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네. 일단 지금 EPS가 5.67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그래도 유지가 되는지 근데 그래도 EPS 어떤 추정치는 지금 한 달 사이에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보완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AI 때문에 피해가 될지 이거는 실적 발표하고 보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중요했던 이유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부활 여부 때문인데 네. 젠슨왕 CEO가 아무리 AI 에이전트 시대에 소프트웨어 부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보완제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것도 일단 예. 지금 당장은 병목 현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소프트웨어를 챙기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여전히 AI 하드웨어를 먼저 보는 게 맞다. 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시대 역시 하드웨어 쪽을 보기도 좀 바쁜 네. 요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나눠봐야 되는데 그 중국의 디램 메모리 제조 쪽에서 가장 탑 아닐까요? 창신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네, CXMT가 이제 상장 문턱을 좀 넘고 뭔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역풍을 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상장하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쪽도 있지만 그저께인가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노노노, 오히려 아니다. 국내 기업의 수혜다라는 쪽으로 네. 나옵니다. 그거는
상장 이후에 밸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IPO 모집 규모를 보다 보니까 29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천억까지 상당히 덩치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거의 폭증하는 실적들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올해 최대 IPO로 바라보고 있고 빠르면 6월달, 6월달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7월달 정도쯤에 상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가장 주력으로 보는 게 아직 DDR5도 물론 만들긴 하겠지만 DDR4 정도 특히 DDR5가 워낙 또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DDR4나 이제 DDR3죠. 네. 이것까지도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업체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를 기반으로 우리도 DDR5로 가고 또 HBM까지 가겠다라는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IPO에 따른 이제 상장 차익으로 투자를 계속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90억 위안 정도 HBM이나 PIM이라고 그러죠. 프로세싱 메모리 이쪽에서 강화를 시켜서 투입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이제 HBM3 칩에 대해서 대량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주력 품목 쪽에서는 저희가 HBM3는 이제 거의 뭐 공용제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열심히 쫓아오다 보니까 네. 또 중국에서도 AI 관련된 인프라를 한 450조 우리나라 돈으로 또 투자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막강하게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더 기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네.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아마 선단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ASML이 아직까지 꽉 쥐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네. 또 수율 잡는 여러 가지 테스터 장비들도 상당히 일본이나 또 유럽 쪽 특히 우리도 상당히 좀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못 들어가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이 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게 되면 일단 혹시나 또 그렇게 들어갔었을 때 뭐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소부장이 들어가게 되면 또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아직까지 이게 빠르게 크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밸류가 이만큼 받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싸네라는 쪽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시장에서 아주 뚜렷한 특징은 바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강한 힘. 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릴 때에 도 사실 선방하면서 오늘 분위기를 바꿔놓은 주역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올해 뭐 장비 매출이 50%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뭐 메모리 선단에서 이제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좀 수혜를 받나 이렇게 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을 볼 때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코스닥을 끌어올릴 때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예. 이제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하드웨어가 반도체 쪽들은 조정을 받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ASML 또 KLA 그리고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계속 신고가입니다. 거기서 계속 또 추세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소부장들은 분명히 뚜렷하게 어떤 추세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좀 덜 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가가 못 갔다. 그러면 여전히 매수세와 함께 또 탄력들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젠슨왕 CEO가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2030년까지 2배로 네네. 캐파를 늘리겠다. 증설, 예. 네. 그러면 증설은 꼭 뭐냐면은 공장 늘리고 네. 폐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은 바로 들어갈 수밖에 그쵸, 없겠죠. 그쵸. 빠르면 이번에 또 평택 P4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2027,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어떤 장비를 강화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은 실적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보장된다고 봐야겠죠.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싸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싼 장비주들 왜 사라고 하지만 항상 주가는 고퍼에서
저포입한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나와서 빠르게 또 저평가가 된다 그러면 그때 붙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다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팔 수 있는 팔아야죠. 자리를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나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호남에도 신규 투자 얘기,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또 패키징 공장 짓는다는 얘기도 물론 단독 보도긴 하지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연관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쪽을 봤을 때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눌린 목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질문은 이게 단골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 IPO 이게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IPO 이전에 웬만큼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곤 했는데 또 솔깃한 그런 내용이 있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수급쏠림의 하나의 또 대표적인 네. 주자가 돼 버린 거죠. 근데 뭐 진행이 된 만큼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도 미리 조정을 받았고, 근데 예상외로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그게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다 네. 보니까 목표 IPO 공모 금액의 목표가 있었는데 750억 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2,500억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야. 거의 한 3배, 4배 가까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상장 후에도 또 걱정이죠. 특히 이제 상장 전에도 장기 투자자라고 하는 쪽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중동의 국부 펀드까지 손댄다라고 하게 되면 와 이렇게 뜨겁구나 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거 팔고 들어가는 관점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수급 쏠림들도 나오는데 상장 후에도 시총인 7위권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시브 쏠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근데 총 물량의 5%밖에 지금 안 풀려 있는 상황들인데 네. 거기가 집중된다 그러면 패시브도 한 48%가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나머지를 팔고 들어가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약간 부담감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일 또 2배 레버리지까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에 따른 부담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엔 수급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스페이스X가 약간 덩치가 큰 종목인데 비해서 실제 그렇게 안 나오는 종목인데 거기서 그렇게 과열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약간 EPS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저희 LG에너지 솔루션 기억이 나죠? 네. 하고 고생 많이 했죠. 요즘에 또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시금. 네,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아마 초기에는 관심이 높다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강하게 베팅해야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주춤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패시브가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일단 역시나 AI 하드웨어가 맞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초반에 약간 수급으로 몰리는 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초기 관심이 좀 반짝하다가 먹고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중요한 그 패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레버리지 ETF 전략도 있고 뭐 이란 전쟁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6월 시장 좀 대하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어렵지만 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그래도 승률을 좀 높일 수 있을지 대표님께 좀 인사이트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 없을 때는 꼭 중심을 잘 잡고 가야겠죠. 그게 어려운데. 네, 그게 어렵지만 매일매일 장 보고 있으면은 좋았다, 나빴다, 뭐 네. 조울증 환자가 돼버리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달 동안 저희가 50% 이상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런 쪽들은 뭐 견딜 수 있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행 PR로 보게 되면 17배 초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조정권 들어오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강세장이어도 거기다가 선행 PR로 7배 초반이다. 이건 좀 심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수대까지 본다 그러면 뭐 지금 7,000 선 초반대 7,200, 뭐 7,400 이 정도는 강한 지지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도주 중심으로 비중 늘린다. 특히 주도주는 AI 하드웨어겠죠. 반도체, 기판 이런 쪽들 중심으로 계속 또 늘려가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주도주 중심으로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자라는 관점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이미 이제 포트 안에 담기신 그 종목들은 유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네. 강력한 지지선이 7,200에서 한 7,400? 그거까지는 방어막이 좀 탄탄하다고 하니까 네. 주도주 전략 잃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증시 좀 어려운데 그래도 되게 용기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빈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